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우리도 한때 참 잘 살았다 뭐 이런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부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밥 먹고 사는 거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물건이 팔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특파원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 한 신문사의 윤주헌 특파원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좋았던 시절은 오래 안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가가 살인적인 수준인 뉴욕에서 유엔 본부 1층에 있는 로비 카페는 만만한 곳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작은 사이즈 커피를 마시는데 $2 15센트 아주 싼 거죠. 요즘에 스타벅스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2 80센트로 30% 정도 올랐습니다. 유엔 본부의 커피숍의 커피 가격이 30% 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싼 것 같아요. 카페 메뉴만 바뀐 게 아니고 유엔 본부로 통하는 그런 경비원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출입구 중 하나를 폐지했다는 것은 지난 3월에 외신들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좋은 시절이 간 겁니다. 유엔 본부가 이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꽃감 빼먹듯이 이름들 빼먹는 시절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은데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오래. 이런 변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경비 절감이고 유엔은 카페 메뉴 가격을 올리면은 카페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 출입구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이 3명이기 때문에 출입구 가운데 하나를 폐지하게 되면은 3명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엔이 예산을 많이 쓰네요. 37억 2천만 달러 5조 1천억이니까 많이 줄여야겠네요. 주인 없는 조직이 이렇게 방만해지는 겁니다. 남 돈으로 갖고 사는 조직은 유엔이 무슨 5조 1천억을 써야 될 조직입니까? 다 유엔 이런 본부에다가 빨대 꼽아놓고 먹고 살았던 겁니다. 좋았던 날은 오래 안 가는 것, 봄날이 가는 것처럼. 미국이 22%를 내고 중국이 20%를 내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줄일 계획이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해외 원조부터 깎고 있다. 유엔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지금 1년에 빚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정도의 적자 나라 살림이 적자입니다. 그거를 미 국채를 찍어 가지고 메우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에 1조 달러입니다. 1400조 이런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외 원조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역대 대통령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돈은 없으면서 맨날 이런 미국제 찍어가지고 이런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게 유엔 본부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현저하게 줄일 것 같거든요. 미국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유엔이 무슨 5조씩이나 쓰는 겁니까? 그냥 회의 개최하고 그런 데인데 유엔 본부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나라가 잘 되려면은 절대적으로 주인 없는 조직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주인 없는 조직을 늘리게 되면은 선거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골로 앉는 거죠. 글로벌 철밥통이네요. 한국 철밥통도 있지만 글로벌 철밥통 그런 용어를 이 사람도 쓰는 모양입니다. 글로벌 철밥통. 현재 상황은 유엔이 자초한 측면이 크고 글로벌 철밥통 직원들은 출근 대신에 재택근무 또는 혼합형 근무를 택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무슨 여러분들이 유엔에 5조씩 쓰는 겁니까?
주인 없는 조직이니까 돈을 5조 원 풀려면 여러분들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500조 정도 팔아야 됩니까? 50조 정도 팔아야 됩니까? 10% 정도를 보면 경상이익이 10조니까 뭐 절반 정도가 순이익 정도 될 테니까 글로벌 철밥동, 코리아 철밥동, US 철밥동 전부가 주인 없는 조직은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무총장이 나서 가지고 이제 뉴욕에 있는 산하기관 건물 계약이 종료되면 아프리카, 케냐 등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으로 유엔 사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죠. 남 돈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유엔이 비상경영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여러분 대외 원조를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USAID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는 1960년대 미국이 한참 여러분들 강할 때고 1년에 2800조씩 여러분 적자가 발생하는데 뭐 대외 원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유엔 본부에 출입하는 한 기자분 특파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유엔이 처한 상황이 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20년간 유엔을 취재한 미국 기자는 한때 유엔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없었다고 했다. 옛 책을 보관하며 새로운 책을 들여놓는 활력 넘치고 알찬 공간이었다. 지금은 곰팡내 풀풀 나는 책들이 가득해서 찾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외 원조를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러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마 단일 국가로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은 나라일 겁니다. 한국이. 단일 국가로. 또 그렇지만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그런 나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단연 톱 수준의 나라일 겁니다. 마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개신교 복음을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이 전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많이 성장해 가지고 정말 미국인들에게는 모범 사례 우리가 도움을 줘 가지고 잘 이렇게 성장한 국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외 원조를 미국이 줄이니까 딴 데도 야단 난 겁니다. 특히 엊그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병이 많네요. 그 성병을 특히 이제 뭐 그런 악성 성병들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USAID를 통해 가지고 그 성병 검진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해봤네요. 이제 그게 원조가 다 끊어진 겁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건 위기를 방아쇠를 당겼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 딱하기는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이제 와싱턴을 방문했는데 뭐 오히려 서로 이제 별로 상큼하지 않게 그렇게 헤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대외 원조 삭감이 우리가 덕을 참 많이 본 것이 USAID입니다. 이것이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짜 한국은 여러분 USAID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2026년에 예산 내년도 지금 한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막 실갱이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부 예산하고 USAID 예산을 48% 감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대외 원조를 56% 감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해외 국가를 돕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47%를 여러분들 감축을 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으로 여러분 대외 원조를 줄이는 겁니다. 이 USAID라는 조직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참 미국이 잘 나갈 때 아주 젊었던 존 F 케네디가 196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존슨 행정부 때도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미국이 대외 원조 삭감을 특히 USAID 5,008개 여러 해에 걸친 그런 프로그램 계약을 다 종결하는 겁니다. 국무부가 이런 운영하고 있는 4,100개 보조금도 다 중단하는 겁니다. USAID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직원이 10,000명에서 15명으로 이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청천벽력 같은 그야말로
뭐 완전히 보장된 평생이 정년까지 보장된 조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국제기구 기여금이 15억 달러에서 1억 6,600억 달러로 합니다. 이게 아마 유엔도 그냥 현저하게 줄일 겁니다. 유엔의 지원금도. 미국도 힘드니까 여기 이제 나오네요. 남아공화국의 에이즈 예산 4억 4천만 달러 엄청난 돈을 줬네요. 몇천억 정도를 줬네요. 몇천억 정도. 1억 달러가 1,400조잖아. 1억 달러가 여러분들 1억 달러가 1,400억 4억이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끊어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건강 관련자들의 그런 딱한 사정을 많이 이렇게 방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미국이 이런 돈도 없으면서 맨날 폼만 잡은 겁니다. 1년에 여러분들 예산의 연방 지출이 적자가 1년에 2,800조 정도 여러분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2,740조. 6개월마다 여러분 1조 달러씩 적자가 생기는 1,370조 원만큼 여러분들 적자가 생겨가지고 미국채를 발행해가 여러분들 그거를 메워온 겁니다. 이자 지급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1,644조 원. 지금처럼 여러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5%대가 유지가 되면은 연방 예산 가운데 25%가 이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타일트먼트 스펜딩 법적으로 보장된 지출이 60% 차지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사람들이 지불되는 연금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푸드 스탬프 이걸 다 합치면 60%지 않습니까? 연방 예산 25%를 더하게 되면 85%입니다. 미국 예산의 85%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85%에 국방비 13%를 합치게 되면 98% 돈이 나가는 겁니다. 98%. 재량 지출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자기가 좀 의도대로 이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3% 남는 거 3%. 98%가 정해집니다. 국방비가 예산의 13% 연방 예산의 여러분들 미국채 발행에 대한 이장 지급이 25% 미국의 이런 65세 인구한테 주는 연금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 푸스탬프 합치게 되면 60% 여러분들 97%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과 함께 분담금 더 내고 이러면 그렇게 안 하면 철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도 딱한 겁니다. 딱해. 살림이 이런 건데 이런 상태인데 몇백억 달러씩 이렇게 돈을 써왔으니까 정신들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을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돈이 없잖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나라가 아닌 겁니다. 퍼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뭐 54억 불 예산 대외 원조가 총 얼마입니까? USAID하고 국방부만 하더라도 54억 불을 여러분들 해외에 지원해 놓은 겁니다. 잘 먹고 다들 잘 살았습니다. 좋았던 날들 다. 여러분 이렇게 치즈가 없어지는 겁니다. 좋았던 날들은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에 빨대 여러분들 꼽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괜찮겠죠. 나중에 진짜 악소리 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악담하는 게 아니고 좋은 날은 그냥 금시에 가는 겁니다. 창고에 치즈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치즈를 어떻게 공급해 왔는가 하니까 1년에 미국채를 2조 달러씩 찍어가 여러분들 그걸 충당해 온 겁니다. 2,800조 원씩 여러분들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를 여러분들 10년물 1년물 뭐 30년물 찍어서 여러분들 그걸 조성을 해 온 겁니다. 정신없는 짓들을 많이 한 겁니다. 뭐 미국이 망하지 않겠지만 살림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아무도 나라가 골로 가는 거에 그냥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돈 뿌려가지고 나라 살릴 수 없고 돈 뿌려가지고 경제 살릴 수 없고 돈 뿌려가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 뿌려가 이런 남아공화국 사람들도 여러분 다 먹고 살았던 거죠. 이제 뭐 그게 다 일본말로 오와리 맞습니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 효율부 부서 같은 게 활동하면서 미국의 보통 시민들도 나라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아껴 쓰고 근금 절약하고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나라 여러분들 계속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오래.
살림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민재 오빠님 말씀처럼 야무지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